다국적 기업들의 윤리 경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사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틀을 제공할 수 있어갖고 제목은 윤리 경영의 CP Anti-Spice 생태계 적 접근이라고 해갖고 지멘스의 뇌물 사건과 윤리 경영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고요. 이 자료는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라고 이종재,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님께서 작성을 하신 자료인데 제가 서머리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특히나 기업의 윤리 경영의 중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는데 기업의 윤리 경영은 2000년도에 여러 가지 지멘스, 그러니까 독일계 우리 기계 전기 회사인데요. 이 지멘스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 문제가 봉착이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미국의 굴지의 기업인 엔론사가 회계 부정을 통해 가지고 일시에 파산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크게 미쳤었죠. 이제 기업 윤리는 필수이며 단 한 번의 실패가 파산 등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윤리적 경영 활동은 선순환 과정을 거치며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것이다, 주장한 학자도 있습니다. 지멘스라는 회사의 윤리 경영을 위한 새로운 모델 CP Anti-Spice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경영의 진화와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 개념이 확산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요구를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함께 지속 가능 경영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윤리 경영으로 점점 발전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경영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은 사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일원으로서 사회 전체적인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 벌써 1960년도에 데이비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윤리 경영을 장기적인 이미지 구축 그리고 사회 발전에 대한 공헌이라는 관점으로 추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예전 서울대학교의 조동성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윤리 경영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치중하다 보면 사회적 비용이 기업 내부의 부담으로 작용해 비용 지출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기업의 이익 감소와 주주 이익의 손해를 초래한다 해갖고 70년대 프리드만은 좀 윤리 경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견해도 있고요. 기업은 사업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지 도덕적 실천을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 자료를 통해서 윤리 경영의 생태학적 접근, 생태계적 접근을 봤을 때 CP Anti-Spice 모델이라고 해갖고 기업의 생태계 범위, 전통적인 기업의 범위를 이렇게 축으로 뒀을 때 스파이스 하면은 Society, Partner, Platform, 인베스터 투자자, 커스터머 고객, 임플로이 고용인, 근로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터미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갖고 새로운 윤리 경영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요걸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지멘스라는 회사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인 근로자들을 고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전기 제품 등 이런 첨단 고부가 가치 비싼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비윤리적인 경영 사례를 내부적으로 정리를 쭉 한 건데,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전기 제품 카르텔을
지멘스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뭐 아시안 브라운 보멜이라든지 알스톰, 히타치 등 11개사와 가격 조작 담합을 시도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유럽과 여러 군데서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벌금을 부과받았죠. 그다음에 1999년에서 2006년도에는 또 뇌물을 또 제공을 해가지고 총 4억 2천만 유로의 뇌물 등을 각 나라의 공무원에게 이게 제공을 해갖고 큰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많은 벌금을 추징을 당했죠. 그 다음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탈리아 에넬사에 뇌물을 제공을 했는데 임원들에게 600만 유로를 제공했다. 그에 따라서 벌금도 굉장히 많이 냈죠. 3,800만 유로를 벌금. 6년도에는 그리스 뇌물 사건, 기계장비 단독 공급 땅 간부에게 매수를 해가지고 전면 그리스 사업이 포기하기도 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뭐 노조의 뇌물 제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뇌물 사건에 많이 휘말려 가지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멘스가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핵심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미래와 념에 관한 것, 그래서 깨끗한 지구 환경을 만들고 미래지향 기술 사업을 시도하고 사회와 고객의 생태 균형을 이룬 상생하려는 이런 컨텐츠를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이 사회를 통해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 플랫폼에는 혁신이라든지 공급망 관리, 자원 생산성 제고 등 중요한 매트리스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준법 기구라고 해갖고 준법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경영 가이드라인 설정이라든지 교육의 중심 기능을 통해 가지고 윤리를 실천하고 이러한 윤리 경영을 모든 파트너들과 공유하려는 준법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터미널 해가지고 준법, 법규 준수팀,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 강령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윤리 부정 부패를 감시하고 내부적으로 고발하고 개선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터미널 상황에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핵심 CP&T 콘텐츠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스파이스 모델이라고 해갖고 이게 이제 SPICE의 약자인데 S 하면은 소사이어티 해가지고 이해관계자와 지멘스의 이익이 서로 부합되고 균형이 되도록 하고요. 지속 가능 자문위원회를 통해 갖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갖고 과당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 좀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지속 가능 이사회라든지 UN 글로벌 컴팩이라든지 세계 경제 포럼과의 뭐 접점 확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와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 측면에서는 담합을 금지하고 허위 계약이라든지 수출입 제한 금지, 허위 정보 제공 금지, 공급 업체와의 가치 공유, 거래 업체와의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갖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한다. 그 다음에 투자자 측면에서는 분기, 반기별 연례 보고서를 통해 갖고 윤리 경영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로드쇼라든지 컨퍼런스를 개최해 갖고 투자자들과의 증문즉답 대화 창구를 통해 갖고 윤리 경영의 실천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커스터머 해가지고 최상의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에너지 설비, 도시 건설 부분별 고객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고용한 근로자,
영업직 사원이든 관리직이든 정직 및 청력 의무, 평판 관리, 정보보안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유효국가의 거래 금지 등 다양한 스파이스 모델을 통한 지멘스의 윤리 강령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해 관계자와 지멘스의 이익을 균형을 잡고 부정부패를 없애며 지속가능 이사의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미래와 청렴, 중요도 매트릭스, 준법 규정, 행동 강령 이러한 다양한 기능 등을 통해 갖고 파트너와의 가치를 공유하며 투자자들과의 즉답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4대 부분 고객관리 지침, 정직 및 청렴 의무를 활용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 사례, 다국적 기업의 경영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 현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갖고 이거를 다국적 기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특히 경영 사례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지멘스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관점이라든지 이 기업이 어떤 내용을 할 수 있다는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 사례 연구가 굉장히 또 재미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그 모랄 해저드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갈수록 이제 첨예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케아의 5단 서랍장 쓰러진 문제라든지 건강에 해로운 식품, 의약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TV라든지 매스컴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윤리적인 측면이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어떻게 다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계속해서 검증도 해봐야 되고 검토도 해봐야 되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